대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폴리스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특별히 아테네라는 폴리스에서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를 함께 살펴본 거지요. 이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스파르타. 그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비가 되는 그런 폴리스였습니다. 아테네가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평민들에 의해서 평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였다면,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과 귀족이 아주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폴리스였어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는 어떤 문학적인 것 또는 문적인 것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굉장히 기반으로 하는 그런 폴리스였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또 군사적 이런 동맹도 맺어지게 되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셨습니다만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중심의 동맹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아테네 중심의 동맹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스파르타 중심의 동맹이 형성이 돼요. 이 아테네 중심의 동맹을 뭐라고 부르냐면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고요. 스파르타 중심의 동맹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쪽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부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집단, 한쪽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집단,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꽤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힘이 강한 스파르타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들의 부유함, 자기들의 돈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이 델로스 동맹이 의외로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이 지중해 세계의 핵심은 어느 폴리스를 갖게 되냐, 바로 이 아테네라는 폴리스가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도 차면 항상 기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정치 집단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정치 집단인지 너무 강한 권력을 오래 누리고 있다 보면 그 권력이 계속 강함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더군다나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 아테네 문명, 에게 문명은 바다를 끼고 있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바다를 타고 많은 외부 문명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전쟁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 쇠퇴하게 된 원인은 바로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 결국 마케도니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에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에게 문명이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에 흡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테네 문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정치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11페이지 맨 위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직접 민주정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안의 내용 볼까요? 첫 번째, 빠지는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빠지는 계층들. 첫 번째 누가 빠져요? 여자들 빠집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사람으로 잘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예요. 전쟁도 못하죠. 농사도 못 짓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당연히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00년이 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3일 선거 있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선거를 하지만 이 누구나 가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될 때가 사실은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했던 아테네마저도 여자들의 참정권은 없었다. 두 번째 누가 빠지죠? 노예가 빠집니다. 이때는 나중에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시대도 많은 노예들이 한 명의 자유를 먹여 살리는 이런 구조의 그런 경제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할 때는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넓은 광장, 기억하요? 넓은 광장 이름? 예, 아고라에 모여서 많은 지식들을 자기가 들었던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경쟁하고 겨루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아테네에서 철학이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자유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 노예들에게도 참정권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본 거주민이 아니었던 외국인에게도 역시 참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허락되지 않는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였다. 그리고 성인 남성만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의 특징은 바로 제한된 성인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우리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11페이지 아래쪽 볼까요? 그리스의 문화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라고 선생님이 교재에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그리스 신화죠. 자, 그리스 신화 한번 읽어보신 분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어떻죠? 누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신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신들의 세계까지도 어디의 세계로 끌어내렸어요?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렸어요. 그것이 그리스 신화의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인간, 사람이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수업 첫 시간에, 사회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강력한 긴장이 무엇과 무엇의 긴장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본주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문화가 바로 아테네의 문화다. 그리스의 문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 문화가 발달하는데 자, 두 번째 강의만에 여러분에게 숙제가 나갑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리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화. 적으세요. 두 번째, 미술. 세 번째, 의학. 수학. 화학.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두피디아, 그리고 브리테니커 한국판,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백과. 이 세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고대 그리스의 문화, 미술, 그리고 의학, 수학, 과학 분야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개를 고르세요. 한 개를 고르셔서 여러분들이 탐구일지 12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고대 그리스의 문학, 어떤 문학가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미술가가 있었는지 그들의 작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사 또는 어떤 수학자,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 오셔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6명, 17명이 다 모아오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나는 첫 번째 과정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